사람이 자기 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자기 손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다. 25년 전 죽은 여자의 물건입니다. 밤에 피어나는 서늘한 기록, 야담체입니다.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계모의 방 안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3번을 더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하인들이 본 것은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틀어쥔 채 눈을 뒤집어 쓰러진 계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5개, 정확히 5개. 그 자국은 사람이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간격이 너무 좁았습니다. 너무 가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으로는 저렇게 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복판, 바닥에 향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단, 빛바랜 수놓음, 아무도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향주머니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은은한 약초 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 오래된 피의 냄새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향주머니를 알아봤습니다. 25년 전 이 집 안주인이었던 박씨 부인이 임종 직전 어린 딸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때는 조선 중엽, 경기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박씨 부인이 죽던 해, 딸 소연은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의원 셋이 다녀갔습니다. 셋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의원은 집을 나서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소. 약초 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을 나오면서 그 냄새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비릿한 냄새로. 박씨 부인이 죽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어린 소연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눈을 완전히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눈꺼풀 사이로 가늘게 내다봤습니다.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훗날 계모가 될 윤 씨였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작은 도자기 항아리를 앞에 두고 무릎을 꿇은 채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치, 작게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 약초 향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금방 변했습니다. 비릿한 냄새로, 쇠 맛이 나는 냄새로 윤 씨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낮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고 있었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소연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어미의 향주머니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 순간 향주머니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살아있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없었습니다.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방바닥에는 채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이틀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 직전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가 만져질 만큼 야윈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잡는 힘만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베갯머리에서 향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남색 비단에 붉은 실로 모란꽃이 수놓인 작은 향주머니였습니다. 소연의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3달이 채 되지 않아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인은 윤 씨였습니다. 그 윤 씨였습니다. 밤이 되면 항상 그 소리가 났습니다. 치, 항상 약초 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냄새가 변했습니다.
비릿한 냄새로 낮에는 상냥한 윤 씨가 자시가 되면 방문을 잠갔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무언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밤 예외가 없었습니다. 소연은 이불 속에서 향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그러면 향주머니가 따뜻해졌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소연은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18이 되던 해 아버지 최참봉이 객지에서 급사했습니다. 건강하던 분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관아 사람들이 먼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고을 사대부들이 먼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윤 씨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5년 만에 고을에서 윤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사랑채에서 날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그 집 구석방에서 하인보다 못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향주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치익의 소리가 들리는 밤에도, 비릿한 냄새가 방 안을 채우는 밤에도 어미의 향주머니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소연이 25이 되던 해였습니다. 윤 씨가 소연을 불렀습니다. 연지를 바르고 비녀를 꽂은 모습이 불길하게 화사해 보였습니다. 소연아, 고생이 많았다. 좋은 혼처를 봐두었으니 이것을 받거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향주머니였습니다. 붉은 비단의 금실로 술을 놓은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향주머니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품 속에서 어미의 향주머니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손바닥이 저릴 만큼 동시에 소연의 코에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달콤한 향 아래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냄새, 비릿했습니다. 쇳내가 났습니다. 밤마다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소연은 알았습니다. 그 향주머니 안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무언가가 이미 절반쯤 타고 있다는 것을 소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맨몸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먼 친척 집에서 소연은 처음으로 향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약초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25년을 버텨온 종이었습니다. 닿자마자 부스러질 것처럼 얇았습니다. 오래된 종이 썩는 냄새가 손끝에 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어미의 필체였습니다. 딱 2줄이었습니다. 윤 씨를 조심하여라. 그녀는 이미 2 사람을 죽였다. 3번째는 내가 될 것이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어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의 손에 이것을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한양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원부 앞에서 무릎이 까지도록 버텼습니다. 석 달 후 관리들이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윤 씨의 방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자기 항아리들, 그 안에는 검게 탄 재와 뼈가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적힌 부적들이 불에 탄 채로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름을 적어 태우고 그 재를 향주머니에 섞어 표적에게 건네온 것이었습니다. 달콤한 향 아래 감춰진 비릿한 냄새의 정체, 그것이 사람의 이름을 태운 채의 냄새였습니다. 소연에게 건넸던 붉은 향주머니에서도 소연의 이름이 적힌 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절반쯤 타 있었습니다. 윤 씨는 포박되었습니다. 끌려가는 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다는 눈빛도 분하다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관아 옥사에 혼자 갇힌 윤 씨의 방에서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크게, 그리고 멎었습니다. 다시 낮게, 또 멎었습니다. 삼경이 다 되도록 이어지다 뚝 끊겼습니다. 보졸들이 문을 열었을 때 윤 씨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2 손으로 자신의 목을 틀어쥔 채로, 눈을 뒤집어 쓰러진 채로. 그런데 윤 씨의 눈은 방 안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허공의 어딘가를, 방 안에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5개, 너무 가늘고 너무 좁은,
그리고 바닥에는 남색 비단 향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붉은 수실로 모란꽃이 수놓인 죽은 박씨 부인의 향주머니가 아무도 가져다 놓지 않은 채로 윤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눈은 풀려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다만 이따금 두 손으로 목을 감싸 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조르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소연은 먼 고을로 옮겨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고 오래도록 평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연의 딸에게도 향주머니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남색 비단의 붉은 수실로 모란꽃이 수놓인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향주머니는 한 번도 비워진 적이 없다고. 소연이 종이를 꺼낸 뒤에도, 관아에서 수거한 뒤에도, 봉인해서 광 깊숙이 넣어둔 뒤에도 다시 들여다보면 항상 무언가가 들어있었다고. 작고 접힌 종이 한 장이, 그리고 그 종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죄를 지은 자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그 종이는 채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언제 당신의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문고리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